안녕하세요. 단어생각 박재원 원장입니다. 예전의 영상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FUE, Follicular Unit Excision이라고 얘기하는 비절개 모발이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수술은요, 대한모발이식학회에서 용어 정립을 한 정식 한글 명칭은 펀치 채취술입니다. 펀치라는 것이 이제 본질이라는 거거든요. 모낭을 펀치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제 뽑아내는 거거든요. 이 펀치에 대한 얘기는 제 체력이 허락한다면 저는 24시간도 떠들 수 있습니다. 네,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도 많이 했고 할 얘기가 많지만 펀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.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으나 정말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펀치의 사이즈입니다.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스페인의 로렌조라는 의사는 아주 유명한 비절개 전문인데요. 0.75에서 0.90까지 사이즈의 펀치를 사용한다. 그리고 90도 잘 쓰지 않는다.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우리나라는 1.0 사이즈의 펀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. 1.0과 0.9를 비교해보면 단순 숫자상으로는 펀치의 직경이 10% 줄어든 것인데요. 파이 R 제곱이고요. 원주형을 하면 곱하기 H, 높이를 하면 이 원통에 이제 볼륨이 나오겠죠. 그래서 V 볼륨은 파이 R 제곱 H의 계산식이 나올 텐데 같은 깊이라고 했을 때 H는 이제 상수가 돼버리고요. 파이도 3.14는 상수입니다. 그러면 R 제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. 자, 그런데 1.0과 0.9를 비교해 보면요. 1.0은 R 제곱은 0.5 곱하기 0.5를 하면 0.25가 되고요. 0.9는 0.45 곱하기 0.45를 하면 0.2025입니다. 암산한 거 아니고요. 저는 이제 미리 계산해 놓은 거예요. 0.2025, 0.9에서 0.25, 1.0에 이제 R 제곱하고 비교했을 때 81%입니다. 그러니까 직경이 10% 줄었을 때 단면적은 19% 감소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이게 90도로 피부를 접촉했을 때 생기는 원의 사이즈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 펀치는 더 눕혀서 30도, 40도, 50도 이렇게 눕혀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. 실제로 이 남게 되는 상처는 원형이 아니고 펀치를 하고 나면 약간 럭비공 모양의 타원형 모양이 되기 때문에 크기의 편차는 조금 더 커집니다. 이 펀치의 사이즈가 이렇게 약간만 달라져도 이 흉터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펀치의 사이즈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, 그렇다면 큰 펀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? 가령 나는 0.85 사이즈의 펀치가 맞는 것 같은데 1.0짜리를 쓰면 어떻게 되는가? 첫째는 모낭 손상이 감소하죠. 큰 펀치로 분리를 하니까 이 뽑고자 하는 모낭, 타겟 모낭의 퀄리티도 상승하고 모낭의 손상이 줄어듭니다. 더 좋은 퀄리티의 모낭을 뽑을 수 있겠죠.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많은 부분에서 단점이에요. 첫째는 훨씬 큰 흉터를 남깁니다. 훨씬 더 큰 연조직을 추출해냅니다. 그렇게 되면 상처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. 또 혈액순환의 회복도 늦어지게 되고요. 이제 큰 펀치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타겟으로 하는 모낭, 옆에 있는 모낭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모낭 간의 거리를 연구한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. 자랑스럽게도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한 논문이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. 이거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내가 뽑고자 하는 모낭 바로 옆에 있는 애가 너무 펀치가 커지면 얘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길은 좁은데 큰 차 있잖아요. 미국의 뭐 에스컬레이드나 뭐 허머 같은 큰 차는 가다 보면 옆차를 치거나 그런 가능성이 높고 좁은 길은 지나갈 수가 없는 거랑
같은 원리겠죠. 그러다 보니까 큰 흉터가 남고 옆에 모낭도 손상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, 그러다 보면 2차 수술 때 1차 수술로 인한 흉 조직 때문에 더 제약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. 또 한 번 수술에 특히 대량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 펀치 수에 제약을 받습니다. 펀치를 이렇게 구멍을 뚫었는데 너무 붙으면요, 이 구멍이 맞닿아 버리면 이렇게 커져 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 구멍과 이 펀치 구멍은 따로 떨어져야 되는데, 그러다 보면 단위 면적당 할 수 있는 펀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1회 수술당 최대 채취 모낭 수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간단히 얘기하면 타겟으로 하는 모낭의 퀄리티는 좋아지지만, 그때 당시의 결과는 좋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서 아주 안 좋은 결과를, 너무 과도하게 큰 펀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적당한 사이즈보다 오히려 너무 작은 펀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? 정확하게 너무 큰 펀치를 사용했을 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흉터도 작아지고 주변 모낭 손상 가능성도 줄어들고 추출해내는 연조직의 양도 줄어들고요, 상처 회복도 빠르고 그러겠지만 뽑고자 하는 타겟 모낭의 손상이 증가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겠죠. 결론은 너무 큰 펀치를 써서도 안 되고 작은 펀치를 써서도 안 됩니다.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일률적으로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남녀 상관없고 모낭 굵기, 또 모낭이 이렇게 벌어졌느냐 일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하나의 펀치 사이즈로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, 또 목적에 따라서도 다르죠. 가급적이면 2차, 3차, 4차 수술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후두부를 보존하면서 수술해야 되는 탈모 환자냐, 주로 한두 번에 그냥 다 끝나는 여성 헤어라인 교정이냐,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후두부는 잘 보존되어야 되거든요. 이러한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펀치 사이즈를 세밀하게 선택해야 됩니다. 그리고 기왕이면 보다 작은 펀치로도 모낭 손상 없이 뽑을 수 있는 테크닉이 중요한 거죠. 그래서 맞는 펀치 사이즈 선택이 중요하다. 기왕이면 작은 펀치로 손상 없이 뽑는 테크닉이 중요하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.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1.0 사이즈 펀치를 쓰다가 0.9로 줄었을 때 제가 서두에서 단면적의 사이즈는 20% 가까이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. 1.0에서 0.9로 줄였을 때. 근데 저희 테크닉이 따라가 주면서 0.9에 딱 적응을 했거든요. 근데 다시 1.0 펀치 사이즈를 써보면 와, 그때는 너무 큰 펀치를 썼구나. 근데 지금은 0.8, 0.85, 0.9 사이즈의 펀치를 더 줄인 거죠. 이렇게 써보다가 모낭 손상이 나온다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이렇게 바꿔가고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오늘은 이제 펀치 사이즈 하나만 가지고 이제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말씀드렸어요. 그런데 같은 펀치 사이즈에서도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, 펀치 깊이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요. 환자의 모발 타입이 이렇게 모낭이 벌어져 있느냐, 오므려 있느냐, 하나짜리냐, 두 개짜리냐, 세 개짜리냐, 네 개짜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.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. 나중에 펀치의 깊이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. 이 펀치 깊이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일단은 펀치 사이즈에 대해서 개개인에 가장 맞는, 기왕이면 좀 더 작은, 그렇다고 너무 작은 걸 써서 모낭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꼭 맞는 사이즈의 펀치를 선택하는 것이 비절개 수술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,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모발 이식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수술 전에 상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이제 수술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붓기입니다. 붓기. 이식 부위에 붓기가 얼마나 생기나요? 그럼 붓기가 생기면 며칠이나 가느냐?